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최초 그리고 최다 토론 동아리 코기토입니다. 네, 크게 세션은 발제와 자율토론 그리고 질의응답과 피드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코기토 학술국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개 세션 토론에 앞서 토론 주제인 암호화폐 거래 규제 시행하여야 하나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재익이라고 합니다. 우선 핵심인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 공개해두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것에 암호 그리고 화폐라는 것이 붙은 이유는 암호화도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풀음으로써 생성되는 화폐이기 때문이고, 이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얻어가고 또 거래하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먼저 푸는 분이 그것을 블록을 푼다라고 하는데, 블록을 푼다는 행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작을 제가 2012년 이전이라고 해놨는데 실제상으로 대중적 거래를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가격은 1비트코인당 0.3센트였는데요. 그 후로 가격은 등락과 부침을 반복해서 2017년 12월경에 2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의 근저점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는 5,922달러까지 떨어져서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9,250달러입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대한민국과 세계의 규제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이 20만 원 건을 최근에 넘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한 바는 거래 투명화를 중심으로 하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거래를 확실하게 규제하는 곳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거래소 폐쇄 및 ICO, 코인 생태계 건설을 위한 초기 자금 모집, 이것을 전면 금지하는가 하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 법인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영국, 호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특이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석유 자원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했는데요. 이름은 페트로고 발행을 시작하자마자 6천만 달러가 모였다고 할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현재 명확한 합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4월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 현황을 논의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고 한박소영 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제에 이어서 곧바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찬성 측 입론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거래소 폐쇄에 대하여 찬성하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소는 안정성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이지만 거래소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커들은 거래소를 해킹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개개인의 전자지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킹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소수 작전 세력의 시장 장악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그 거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세력에 개입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십 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반나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50% 이상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래소를 통한 세력 개입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합니다. 거래소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이런 편리성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요? 성공 사례에 혹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없이 일확천금의 기대에 쌈짓돈을 들고 달려가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며 지냈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살, 이혼, 소송 등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근로 의욕 저하 같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위한 거래소 폐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거래소 폐쇄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거래소가 폐쇄된다면 투자자들은 P2P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켜 거래량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닌 코인들에 유입되는 자금이 비약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마약시장과 같은 음지 커뮤니티 형성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거래소의 가격 공시를 통해야만 암호화폐의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다른 점은 정해진 정책대로 발행되고 정해진 규칙대로 전송되는 그러한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진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체계를 양성화시켜야만 암호화폐 거래가 성숙화될 것이고 암호화폐의 가치 또한 안정화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에 의한 거래소 폐쇄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필요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박죄 역시도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암호화폐는 통상적인 상품, 자산에 불과하며 따라서 사적 자치에 의해 자유롭게 거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데 거래소 폐쇄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 네, 반대 측 시간 끝났습니다. 네, 그럼 각 팀당 10분씩 주어지는 자유토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킹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안정성이 보장 안 돼 있다. 이게 폐쇄의 이유다. 네. 라는 논리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전형적으로 빈대 잡으려고 초과삼관 태우는 거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제시하는 거는 해킹 문제를 보완하는 거래소가 생긴다면 네. 거래소를 폐쇄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들 중에서 이런 해킹 문제를 보완한 거래소가 있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 같은 그렇게 중앙 서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소, 이거는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중앙 집중식 거래소의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 분산화 거래소입니다. 지금 이더델타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기존 중앙 서버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블록체인상에 자금을 넣어두고 입금, 거래, 출금, 실행, 돈을 움직일 권한을 모두 사용자에게 주므로 써 인해 해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 그 말씀하신 이더델타 거래소는 물론 좋은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상으로 이제 2017년 12월 익명의 해커로부터 이제 공격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해커는 이더델타의 도메인 네트워크 서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킹해서 이더델타는 24만 4천 달러치의 이더리움 손실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거래소라는 실물 화폐와 암호화폐의 거래 매개소가 존재하는 한 이제 끊이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신 해킹 문제는 시중은행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했던 문제인데 저희가 은행이 해킹된다고 해서 은행 자체를 닫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융보안 시스템 강화에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과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에서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킹을 통해서 손해를 본 고객들은 은행 혹은 국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해킹 문제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암호화폐라는 것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래소는 이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암호화폐로의 투자가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공익 목적 사업의 경우 이제 공공재처럼 이제 국가나 혹은 이제 허가받은 기관이 나서서 컴퓨팅을 제공한다면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않고도 미래 가치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래소를 폐쇄하고 국가나 기관이 공적인 기술을 펀딩하는 권한을 일임받는다면 지금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진 코인들이 쏟아져 나왔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해외 송금 힘든 거 아시죠? 이 해외 송금이 한 3가지 정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20% 정도 상회하는 비싼 수수료를 내야 되고 송금 시간은 2-3일 정도 걸리는 아주 긴 송금 시간, 또 이 자금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불투명한 3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4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스템이 해외 송금 간편화라는 목적을 가진 리플 코인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중입니다. 송금 처리 비용 급감했고요. 송금 투명화됐고 송금 시간이 압도적으로 단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우리은행에서 리플 솔루션을 활용한 해외 송금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고 타 글로벌 세계은행들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국제적 협약을 통해서 국가나 기관이 컴퓨팅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공익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소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이전인 2013년도 이전부터 개발되고 있었던 그런 코인이고 때문에 이런 논증 관계는 옳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폐쇄하고 실질적인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호환을 막게 된다면 시장이 일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기관이 컴퓨팅을 제공해서 공익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묵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제 협약으로 국가로 하여금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게끔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을 깨고 나온 선례에서 보듯이 국제 협약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유인이랑 무슨 명분을 가지고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까요? 그리고 찬성 측은 지금 입론에서 작전 세력 시장 장악 가능성과 시세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 작전 세력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22일 뉴스원 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업계에는 국내 주요 암호화폐 사이트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대거 포착되었다고 한 바 있었고요. 우리가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이 소수의 자본가와 기술자들이 과점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거래소 폐쇄가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의 소스가 믿을만한 뉴스인지 좀 의문이 있고, 작전 세력이 이 상장 여부를 조절한다는 거래소의 이름도 없고, 작전 세력의 출처가 어딘지도 명확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 작전 세력이 전 사실 실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세력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주식에는 테마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마주는 주식 종목들 중에 좀 특정 정치 이슈나 그런 이슈와 관련돼서 시세 급등락이 상당히 용이한 종목,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 딱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에는 시세 조정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확실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작년만 해도 시세 조정 등의 그 불공정 거래 협의 사건을 접수하고 무려 108건을 조치했습니다. 암호화폐에도 이런 세력에 의한 가격 변동, 그런 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제도화에 힘을 써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세력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주식시장에서 역시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되는 점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그런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일개 국가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세 조종 행위는 전 세계 금융 당국에서 분담해서 모니터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암호화폐 거래 제도 편입이 아니라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시는지, 찬성 측에서는 거래소 폐쇄에 대한 그런 입증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찬성 측은 거래소 폐지를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정말 뛰어난 기술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제시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 혹은 뭐 해킹이라든지 작전 세력의 위험성 때문에 퍼블릭 체인을 통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이 블록체인 기술의 융성을 막지 않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체인 측면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쓰고 있는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 이제 이 플랫폼이 되는 거래소라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측면인 것입니다. 어떤 법을 이용할까에 대해서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제 신고제라든지 뭐 특별법 제정 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찬성 측에서 일단 신고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신고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규 거래소 신고에 대한 승인을 안 해주는 식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막아서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그럼 최종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발언은 1분 30초로 반대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거래소 폐쇄에 대한 반대 이유의 논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거래소 폐쇄는 암호화폐 거래의 음지화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아직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지 않았음에도 비트렉스, 비트파이낸스 등 해외 소재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 폐쇄로 더 많은 이들이 이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추적이 힘든 암호화폐 거래의 음지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둘째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저희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장된 기업의 가치, 이건 투자자들의 투심으로 결정되는 거고, 증권거래소에서 이걸 공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암호화폐의 거래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자신의 가치를 자유롭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도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지적해드립니다. 셋째로, 저희는 거래소 폐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거래소를 없앰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목적이 정당하냐?
수단이 적합하냐, 법익이 균형적이냐에 대한 의문은 지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청중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과연 적법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 측에서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암호화폐의 가치가 누가 생각해도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이 현실 위에서 반대 측이 주장하신 거래소 폐쇄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좀 더 음지화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래소 폐쇄를 통해 거래량을 줄이면 암호화폐가 이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암호화폐가 과연 그런 할 만한 공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암호화폐와 현물화폐 거래소 매개 거래가 거래소의 보안 문제 그리고 소수의 가점 세력의 개입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전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들의 보상이 사회 문제 이야기한다는 점 이제 지적되었었고요. 여러분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멋지게 정의하지는 못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며 특정 집단의 독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약자를 보호 및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는 태생부터 컴퓨터 산업과 자본가들로 하여금 과점을 가능하게끔 하여 국가로부터 실질적 권력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분산화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수의 자본가들이 소위 코인 파워를 갖게 되고 단순히 게임을 입각한 경제적 이해만을 추구하는 코인 생태계에서는 네, 찬성 측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본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과 피드백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 측 토론자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암호화폐가 새로운 대안 통화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주식시장을 하나 더 만들자라는 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 가치가 있는 게 투명성 때문인데, 장부의 투명성. 근데 그건 결국 이게 통화로서 기능할 때, 이게 암호화폐로 우리가 모든 거래를 대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거래소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권시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그냥 주식시장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자라는 거라면은 저는 이거 정당성을 점점 못 찾겠어가지고. 새로운 주식시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게 정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식시장도 그냥 현물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선물이라든지 다양한 금융상품 등이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네요. 주식시장과 비슷하지만 증권시장의 다른 점은 뭐냐면, 증권시장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는 그런 정당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하면서 이제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이 성장하지만,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도대체? 리플 코인이라고 해외 송금 시스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이 점점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그로 인해 이제 해외 송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른 분께 질문 또는 피드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성 측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논제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경우 그 소비자들의 몰이해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지금 현재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 경우도 한국에서 그렇듯이 뭐 필수 교육을 소비자들한테 몇 시간 정도 이수시키고 나서 해당 거래를 참여하게 하면은 자살 이혼이라든지 근로의욕 정하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수 작전 세력 개입 여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의 경우도 현재 문제인 경우는 코인 100만 발행하게 되면 바로 ICO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경우 뭐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설치되어서 해당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서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은 우려하시는 작전 세력 혹은 스캠 코인 같은 경우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 넣으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소비자의 몰 이해라고 이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면은 국가 입장에서 뒷짐지고 교육을 하자 하는 식으로 하는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이제 소수의 자본 세력 개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알트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되냐 상장되지 않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제 급등락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거래소들이 그런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작전 세력의 일부, 또 일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여론몰이를 해가는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 그리고 작전에 투입하는 이제 자본 세력,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제 해서 작전 세력을 규정했지, 이제 ICO와는 사실 연관짓지 않았거든요. 네, 작전 세력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대답하고 저희.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코기토 페이스북 페이지와 또 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